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가기 전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치지 않았습니까?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대만 문제를 거론을 하며 대만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이듯이 북한의 핵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고로 오늘날의 북한 핵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성장을 육성을 시켜준 것이며 오늘날 북한의 군사적 도발 문제는 그 책임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 고로 앞으로 한미일 동맹과 함께 대만도 한미일 동맹에 편입시킬 수 있다라는 간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전 방송에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이 그전에는 장성택 라인의 북한 망명 정부를 구성했지만 이제는 점점 젊은 엘리트들을 북한 망명 정부 인사들로 육성하고 있다라고 전했죠. 이번 시간에는 중국 정부가 북한 이 사이버 망명 정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왜 북한 사이버 부대, 그러니까 엘리트들을 중국 공산당이 사이버 정부에 편입을 시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300명에 달하는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가열차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나깨나 한미동맹, 자나깨나 반중친미. 북한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야 하며 아니면 중국이 김정은이를 제거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 사실상 중국 A2, AD 접근 금지와 관련해 사실상 중국의 핵 사냥개로 변한 김정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어요. 자,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장성택과 함께 사라진 이 여성들 소식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중국 화교들과의 거대한 커넥션을 맺고 있었던 장성택의 핵심 인사들. 또한 지금 현재 북한의 중국 정부가 작심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 북한 망명 정부, 친중 성향의 탈북민 및 화교들로 구성된 북한 망명 정부, 그 세대가 굉장히 젊어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지요. 나아가 이 중국 화교들과 중국 자본이 얼마나 북한을 장악을 했으면 김정은이가 대대적인 화교들을, 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저렇게 처형을 했겠습니까? WTR 소식통이 전해온 중국 공산당 친중 성향의 탈북민들로 육성된 북한 사이버 망명 정부의 충격 실체 2탄. 300명에 달하는 사이버 특수요원들 대대적으로 육성. 자, 여러분, 물론 오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려도 그전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아실 겁니다. 물론 장성택 2013년 12월 12일 제거를 한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영도 체계를 위반했다라는 게 상징적인 거지만 본질적인 거는 장성택이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김정은이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사실상 2008년도부터 장성택 행정부장, 장성택 행정부장의 주머니에는 돈이 많았고, 장성택 우리 말하면 경찰청이고 사회안전성과 인민무력성, 그때는 인민무력부였죠. 사회안전성과 인민무력부 외화벌이 사업체의 모든 커넥션은 다 꼭지점이 장성택이었습니다. 장성택이가, 그러면 장성택이는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느냐?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해외에 유치해 놓은,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김정일이의 통치 자금일 수도 있었지요. 또 북한 황금평이라든지 위해도라든지 낮은 선봉 특구라든지 이거를 개발을 하기 위한 중국 투자자들의 투자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을 수백억 달러를 주물렀다라는 장성택 6천 이 측근의 증언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김정은이는 당시에 장성택이가 돈을 안 개어내니 돈을 개어내는 박봉주나 최영애 같은 자들은 살려주고 결국 장성택을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장성택 처형해서 제가 썸머리에서도 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장성택 처형 이후에 당시에 장성택과 함께 이 사업을 했던 뭐 여성 지배인들, 이게 이제 20여 명의 여성들을 김정은이가 공개 처형했다는 소식인데, 이 여성들이 그분께서 아십니까? 1번 동지가 모르는 사안은 제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보위성애들이 장성택의 핵심 여성 사업가들을 체포를 하니까 1번 동지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1번 동지. 1번 동지는 김정은이가 1번이죠.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는 김정일이가 1번이고. 여기에 나오는 뭐 주요 공장의 지배인, 여러 사업가들과 또한 예술인들, 뭐 평범한 회사원도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중국 평양에서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중국 자본이 얼마나 북한을 잠식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중국파가 이 장성택과 함께 재건을 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전부터 중국 화교들을 김정은이가 대대적으로 제거했던 사건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장성택이가 처형이 된 이후에 중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마카오, 인도네시아까지 피신을 했던 장성택의 측근들,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2014년, 15년 이때 중국 공산당이 포섭을 합니다. 포섭을 해서 먼저 망명정부라고 당시에 표현하진 않았어요. 베이징에 있는 모처에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대학 공부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장성택파로 망명정부 비슷한, 망명정부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김정은 저거 제껴야 된다. 그러니 장성택파 중심으로 망명정부 비슷한 거를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장성택 최령에 다 중국 쪽, 친중이거든. 중국의 또 던주들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인들도 원로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성택 라인으로 김정은 유고시에 어떻게 하면 평양까지 중국인민해방군이 쳐 들어갈까,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중국인민해방군이랑 같이 했습니다. 그 소식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근데 여기서 WTR 소식통이 충격적인 이 취재를 해서 보내왔어요. 자, 중국 정부 육성 북한 망명 정부는 친중파 장성택 라인으로 세팅되었다가 후에 해체되고 근 10년간 중국의 해외 공작팀에 의해 새롭게 육성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들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왔던 엘리트들을 탈북을 시켜 중국인으로 둔갑시키거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북한 정찰정국 산하 기술 정찰국 엘리트 해커들을 매수해 북한 망명 정부에 영입했다라고 평양 화교 R 소식통은 전했다. 또한 중국 정부에 의해 계속 육성되는 망명 정부에는 현재 북한 내부에서 엄청난 불을 창출한 이중 국적의 중국 화교들과 자녀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북한 김정은이가 국가보위성, 인민사회안전성, 인민군 보위사령부, 호위총국에 지금 비상을 걸어놓고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졌었죠. 발칵 뒤집어졌었죠. 중국과 관련된 소식만 나오면 북한의 김정은이는 그냥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게 무엇입니까? 김정일이가 사망을 하기 직전에 김정은에게 유언, 몇 개 유언이 있죠. 중국은 천년의 적, 중국을 절대로 믿지 말아라. 이게 유언입니다, 유언. 그래서 지금도 김정은이는 반중국에 대한 이 마인드가 강합니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 이 부를 좀 이룬 사람들이 있다면 다 중국통이지.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대대적으로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 대대적으로 쳐버린 단적인 사건이 바로 이 파룬궁 사건이에요. 파룬궁도 이렇게 그냥 파룬궁 수련을 했다라고, 이게 이제 2019년 소식인데 2020년, 2021년도에도 또 중국 화교들과 연관이 커넥션이 있는 화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또 했어요. 그만큼 김정은이가 중국 화교들이 무섭다는 이야기, 무섭다는. 자, 이것을 다 종합을 하면 중국은 철저하게 김정은 체계에 한해서 2트랙, 3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트랙은 장성택이가 처형된 이후에 장성택 라인으로 친중 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게 1트랙이라면, 이제 2트랙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벗어난 이후에 김정은이에게 핵 사냥개 역할을 맡겼어요. 그 핵 사냥개 역할의 핵심이 뭐냐? 최고사령부가 이미 자강도 강계 쪽으로 다 이사를 했고, 또 그 안에 핵 미사일, 핵심 기지들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또 삼지연 비행장 이미 몇 년 전에 중국으로 도주하는 도로 다 뚫어놨죠, 지하에다가.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중국 그 자강도 랑림이라든지 강계라든지 마지막 김정은의 최고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 미사일 수비라고 부르죠. 마지막 핵 미사일 최종 기지지요. 그 기지는 중국 북부 전구의 반항공 보호를 받는 지역이에요. 보호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딱 보니까 북한은 이제는 안 되거든. 지금 북한은 몇 년 동안 비료가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땅에 산송하는 해마다 가속화되고, 흉작은 해마다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대북 단독제재법으로 딱 막아놔서 달러 계속 국감하고 있고, 맨날 돈 주더라고, 돈 대코들. 응? 환전상들 잡아들여서 돈을 뺏는 것도 한계가 있고, 유엔 제재 때문에 광물도 제대로 팔아먹지 못하고, 또 지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김정은이가 집권을 한 이후에 2014년, 15년, 16년 계속해서 새로운 문물을 배워야 한다라며 유럽에 300명 이상의 이 젊은 유학생들을 내보냈죠. 지금 200명 이상이 튀었어요. 200명 이상이. 200명 이상의 젊은 엘리트 북한 유학생들 누가 다 흡수하고 있습니까? MI6라든지 영국 정보기관이라든지 유럽 정보기관들이 다 빨아서 자기네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소식은 유럽으로 망명을 해, 정광훈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유럽으로 망명을 해서 지금 잘 성공에 정착한 전 국가보위성 핵심 관계자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방송을 제가 해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정은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걸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여차하면 핵탄을 날리고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핵탄을 날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핵탄을 또 쏘겠죠.
그럼 김정은이가 도주했다가 중국으로, 중국인민 해방군과 같이 오겠다. 이게 이제 투 전략 비슷한 건데,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중국하고 거래한 거일 수도 있고, 3 트랙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는 김정은을 안 믿고 300명 정도의 사이버 엘리트들을 계속해서 임무를 줘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뭐다? 중국인민 해방군이 유사시에 북한의 핵 기지를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죠. 자, 300여 명의 사이버 특수 요원들 중국이 대대적으로 육성. 김정은 지금 대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대경로하는 게 뭐 맞는 거지. 이 2019년과 2020년부터 중국 정부는 북한 정찰청국 산하 기술 정찰국 사이버 요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매수 작전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북한 정찰청국 산하에 있는 사이버 요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 해방군이 이 정찰총국 산하의 기술 정찰국 사이버 해커들과 그들에 대한 대대적인 매수 작전을 벌였죠. 사실 여러분, 중국에 나가서 해커 짓 하는 애들, 핵심 해커 외에는 다 거지같이 살아요. 그리고 다 숨어 살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매수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자, 그 요원들과 또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 평양 전자자동화 대학, 또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제 유학을 또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이버 요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이는 중국으로 내보내야 되거든. 걔네들을 유학시켰던 수많은 북한 엘리트들을 매수를 해서 탈북자로 만들어 놓고 중국 정부가 그들을 2022년 10월 제3국으로 망명을 한 북한 북부 전구 정찰사단 출신 인민해방군 출신의 증언, 이분의 증언에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소상하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엘리트 해커들과 또 이 정찰총국 산하 해커들과 육성된 일반 엘리트 해커들을 중국 정부와 인민인민 해방군이 사이버 망명 정부의 한쪽으로 분류를 해놓고 유사시에 북한 내에 침투를 해서 김정은의 핵기지를 침투를 해 김정은의 핵장악, 유사시 북한군 전자 작전 무력화, 현재 북한군 사이버 고위층 매수, 다양한 임무를 받고 지금도 활동 중이다. 문제는 이들이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중국군 특수부대와 정규적으로 훈련을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WTR 소식통에게, 아니 그런데 얘네들이 300명 정도의 정찰총국 산하의 사이버 요원들과 또 북한의 엘리트들이 300명이 너무 많지 않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2022년 10월 달 제3국으로 망명을 한 중국 북부전구 정찰사단 출신 중국인민 해방군 출신의 증언에 근거한 거지, 실제로 지금 백두산 뒤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북부전구 정찰사단 내에 그 안에만 수백 명의 북한 사이버 부대가 포섭돼서 있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유사시에 김정은의 핵과 북한을 중국인민 해방군이 장악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을 또 북한 내부에 있는
전자전 부대 고위 인사나 북한 핵 관련 고위 인사들에 대한 매수를 지금 계속 포섭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는 지금 이 격변의 시대에 윤석열 시대, 우리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북한을 타고 앉을 계획은 계획이 아니라 현실이다라는 충격적인 이 시나리오를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몇 년째 이 중국 때문에 지금 대격노를 하고 있죠.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하든 북한의 김정은 핵을 장악하고 북한을 타고 앉을 계획. 우리가 왜 윤석열 정부에서 김정은 멸공을 시키고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번 소식에서도 소상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가자 자유북진 통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